지영아, 아빠 재혼하려고 한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숙 이모는 엄마 친구예요. 지영아, 이해해줘. 어른들 사정이 있는 거야. 이해는 무슨 이해예요? 불륜이잖아요, 이건. 아니야, 지금은 불륜이 아니게 된 거지.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뭐라고요? 처음엔 불륜이었지만 지금은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연들이 도착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마음이 아픈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4살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반년 전 암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으신 아버지가 재혼을 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상대가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증오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친구였는데 사실은 아버지와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죠.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34살 박지영입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빠는 혼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죠. 매일 저녁마다 혼자 술을 드시고 엄마 사진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지영아. 그런데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빠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았죠.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나 재혼하려고 한다. 네? 아빠 갑자기 뭔 소리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반년인데 벌써 재혼이라니.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어. 아빠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영아, 아빠도 이제 60이 넘었어.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 아빠는 그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주말에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처음엔 아빠의 외로움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엄마 없이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빠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알기에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주말이 되어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에 갔어요. 아빠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제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어? 너 지영이구나. 오랜만이다. 그 여자였어요. 박미숙. 엄마가 생전에 가장 증오하던 바로 그 여자.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빠, 미숙 이모는 엄마 친구예요. 그래, 그건 알고 있단다. 박미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랑 지영이 엄마랑 정말 친했거든요. 자주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지영아, 그렇지? 친했다고요? 엄마가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데. 그 순간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들어 하실 때였어요. 지영아, 걔는 친구가 아니야. 나 죽으면 걔 때문인 줄 알아. 엄마 무슨 소리세요? 미숙 이모가 뭘 어쨌다고. 너는 몰라도 돼. 그냥 그 여자 조심해. 절대 믿으면 안 돼.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영아, 엄마가 죽고 나면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 거야. 당시에는 엄마가 병으로 인해 예민해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정말로. 엄마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렇게 우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박미숙이 아빠 팔에 살짝 기대며 말했어요. 오빠, 지영이한테 우리 얘기 좀 해줘야겠어. 아, 그래. 지영아, 사실은 아빠가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숙이랑 나는 전부터 알고 지냈다. 네? 그게 무슨, 언제부터요? 한 1년 전부터 처음엔 그냥 친구로 만나다가 어쩌다 보니 더 가까워졌단다. 1년 전이라고요? 그럼 엄마가 암 진단받고 난 이후부터였다는 얘기잖아요. 제 목소리에 도끼가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박미숙을 미워했는지, 왜 그렇게 우셨는지, 왜 내가 죽으면 걔 때문인 줄 알아라고 하셨는지. 박미숙이 저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웃었어요. 지영아, 이해해줘. 어른들 사정이 있는 거야.
이해는 무슨 이해예요? 불륜이잖아요, 이건. 아니야. 지금은 불륜이 아니게 된 거지.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뭐라고요? 처음엔 불륜이었지만 지금은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괜찮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빠도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아버지는 눈치를 보며 대답을 못하셨고 박미숙이 가로막으며 대신 대답했어요. 결국 아빠 혼자 있지 않게 내가 곁에 있잖아. 아빠도 혼자는 외로우셔. 그게 우리 엄마 친구였으면서 할 소리예요? 지영아, 지영이도 이제 어른이니까 이해할 거야. 내가 평생 아빠 곁에 있을 거 아니라면 반대하지 마.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영아, 어디가?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 하지만 대답하지 않고 식당을 나왔어요. 차를 타고 엄마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납골당에 도착해서 엄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다 맞았네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믿지 않았어요. 엄마 사진을 보며 속삭였죠.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아파하셨는데 내가 복수할게요. 꼭 엄마가 당하신 모든 걸 다 갚아줄게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엄마 유품부터 다시 천천히 살펴봤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유품함에 엄마의 일기장이 있더군요.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꾸준히 일기를 써왔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언제 이걸? 손이 떨리면서 일기장을 열었어요. 7월 12일 미숙이가 병문안을 왔다. 병원비랑 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하니까 본인이 도와주겠다며 요즘 자주 온다. 미숙이에게 고맙긴 하다. 7월 15일 지영 아빠가 병원에 왔다. 마침 미숙이도 와 있어서 셋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서로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다. 9월 20일 지영 아빠와 미숙이가 병실 바깥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그랬던 것일까? 그런데 나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힘이 없다. 9월 30일 지영 아빠가 잠깐 잠들었을 때 몰래 휴대폰을 보았다. 둘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카톡 내용 전부를 휴대폰으로 찍어두었다. 내가 나중에 퇴원한다면 이 증거로 꼭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정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참고만 계셨구나. 하지만 난 엄마처럼 참을 수 없어. 그리고 엄마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다 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부터 박미숙이 통장에서 돈을 빼간 내역들이 있었어요. 병원비 수납을 대신 해준다면서 매번 자기 통장으로 이체를 해왔던 거죠. 이 아줌마가 정말 엄마 병원비까지? 박미숙은 엄마의 병원비까지 가로챘던 거예요. 이 여자가 아버지를 꼬신 것도 모자라 엄마의 돈까지 횡령했었구나. 어떻게 이런 짓을... 저는 차근차근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덤비면 안 되겠더라고요. 완벽하게 망가뜨려야 했어요. 우선 박미숙의 신상 정보부터 파악했어요. SNS를 뒤져보니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후 박미숙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 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요. 네, 어떤 일이시죠? 혹시 시간 되실 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뵙고 싶은데요. 박미숙 씨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며칠 후 직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박미숙의 상사를 만났어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박미숙 씨가 제 어머니 병원비를 횡령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통장 내역과 함께 엄마가 남긴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보여드렸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제 아버지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암투병 중일 때도 계속 만났어요. 상사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네, 저는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아버지 회사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지영이에요. 지영아,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많이 슬펐겠구나. 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거래처 사장님들께도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특히 엄마 병원비를 가로챈 부분을 강조했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 아버지가 지금 그 여자와 재혼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요. 다음은 동네 엄마 친구분들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이모, 저 지영이에요. 어머, 지영아. 잘 지내니? 엄마 없어서 많이 힘들지? 네. 그런데 이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엄마 친구분들은 더욱 분노하셨어요. 뭐라고? 병원비까지 가로챘다고?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짓을. 정말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 일주일 후 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너 뭔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 잘렸어. 너지? 제가 뭘 했는데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너 정말 미쳤구나. 욕설하시면 녹음해서 추가 증거로 쓸게요. 며칠 뒤에는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영아, 회사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던데 미숙이가 뭘 했다고? 엄마 병원비 가로챈 것 아빠는 모르셨어요? 그게 뭔 소리야? 엄마가 남긴 증거 다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아빠와 만나서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아빠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빠,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 죽으면 걔 때문인 줄 알아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박미숙은 결국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친구 병원비까지 가로채? 정말 뻔뻔하다. 뻔뻔해. 동네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결국 박미숙은 짐을 싸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아빠는 혼자 남으셨죠. 지영아, 아빠가 잘못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뭐해요? 미안하다.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 연락 안 드릴게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평생 안 볼 수도 있고요. 저는 다시 엄마 납골당에 갔어요. 엄마 다 해결됐어요. 그 여자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아빠도 혼자 남으셨고 엄마가 받으신 상처 조금은 갚아드린 것 같아요.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엄마.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아빠와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빠는 엄마 절친과의 불륜으로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상처가 아무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복잡하고 또 마음 아픈 사연이었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딸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각자 다른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 이런 감정들이 때로는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기도 하죠.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복수를 완료하고 나서 정말 마음이 편해지셨을까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제는 정말로 상처를 메꾸고 본인의 인생을 위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와 복수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의 DJ 서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